자,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자, 저희가 먼저 그러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이고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20대 아들 보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보험 가입할 때 특정 부위는 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외 다른 보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서둘러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가입을 한 게 맞는 건지 이제 오니 궁금하네요. 자, 오늘 사연자분의 사례 제가 대신 읽어드렸는데 일단 본인 보험 걱정이 아니라 아드님 보험 걱정이에요. 네. 사연자분의 상황을 조금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사연자분은 직장 동료분들과 우연히 보험 이야기를 하다가 네. 직장 동료분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 가입 전에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치료력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허리 부위는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보험금을 못 받으신 건데 이야기를 듣고는 사연자분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 아드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허리와 다리의 치료 이력이 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실 때 그쪽 부위는 보장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할 때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그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네. 그러면 다른 거라도 보장 받으니까 서둘러서 다른 거 문제 생기기 전에 가입해야지. 그러고 또 잊고 살다가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약간 지금 깨달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보험 가입 전에 치료했던 이력들이 있으면 그 부위는 보장을 안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부위가 똑같이 아파서 내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네. 보험금을 못 받아. 그러면 그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이런 거를 정식 명칭으로 부담보 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담보라는 건 이게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네. 고지한 알릴 의무 기준으로 보험 계약 기간 중 이 특정 부위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혹은 전 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되는 조건부 가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장이 제외되는 거다. 그렇죠. 네. 여기서 부담보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기간 부담보와 전 기간 부담보. 네, 기간 부담보는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부담보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 내에만 보장해서 제외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 기간 전체 기간에 걸쳐서 보장이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만기까지 뭐 보험 전체 기간 동안 그렇죠. 부담보라고 하면은 조금 그 해당 부위가 안 아프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연자분의 직장 동료분은 네. 보험 가입 시에 허리 부위 치료 이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이 허리 부위를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허리 부위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의 아드님은 십자인대 파열과 골절 등으로 이제 우측 발목과 다리 부위를 전체 5년 부담보로 잡힌 거예요. 자, 6년 전에 폐렴으로 입원 5일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후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몇 번 약 처방을 받았더니 호흡기 및 폐 부위 전기간 부담보도 잡힌 상황이에요. 전기간 네. 폐 부위가 잡혔군요. 네. 일단 사연자분 아드님 다리 부위는 그러면은 5년, 호흡기와 폐는 전기간. 여러 가지로 사실 20대면은 나이가 그쵸. 너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젊은 분인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담보 지정이 돼 있으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될 것 같고 좀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기간 부담보로 지정된 경우는 가입 이후 설정 기간만 지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보장 가능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된 이 호흡기와 폐 부위죠. 맞아요. 네, 사실 전기간 부담보여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불법은 아닌 거죠? 네, 불법은 아니죠. 네. 네,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이 5년 동안 해당 부위의 진료나 치료 이력이 없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간 부담보로 잡혀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의 어떤 해당 부위에 진료나 치료 이력이 없다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네.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은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보험 가입일로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부위가 보상이 가능한 건데요. 네네. 이 치료라는 게 좀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치료인 건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병원에 가긴 했는데 치료한 건 아니고 현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요 검진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 경우는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네, 간혹 보험사에서 네. 이 약관 해석을 좀 사측에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서 네. 치료가 아닌 정기 검진까지도 치료력으로 있는 걸로 간주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분쟁을 조금 막기 위해서 네. 2024년 작년 1월 2일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5년간 추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와, 이렇게 확실하게 금감원에서 명시를 한 거네요. 너무너무 뭐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24년 1월 달에 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건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다행이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또 병증이 악화되지 않았다라면은 부담보, 전기간 부담보여도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돈키분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네. 주변에도 좀 널리 이런 거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모두 기억을 해주시고 네. 다시 정리하면 아드님의 보험은 2022년 4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현재 3년이 경과된 시점이라 다리 부위가 아까 5년 기간 부담보였죠. 네, 맞아요. 2년이 이제 더 경과되면 부담보가 해제돼서 다리도 모두 보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네. 근데 호흡기와 폐 부위 역시 지금까지는 치료력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력 없이 2년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2년 동안 몸 관리 더 철저하게 하셔야겠네요. 예. 네. 하지만 부담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두둥 두둥.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연자분의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이제 이 20대 아드님의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는 지금 혹시라도 부담보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나중에 어떤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겪을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권혁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앞으로 2년만 건강 관리 지금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담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우리 동키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살면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사실 그쵸. 큰 병이 아니라 그냥 뭐 일상생활하다 다치고 뭐 운동하다 다치고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사실 그런 자잘한 부분까지도 보험사에서는 코드가 올라가 있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쵸. 이제 최근에 뭔가를 알게 돼서 굉장히 좀 놀라고 억울하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보가 설정돼 있는 보험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경우이실 거고 그렇다라면 나는 부담보를 과연 해제할 방법이 있는지 권혁준 전문가와 1:1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연자분 아드님 보험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였나요? 네, 일단 주요 질병 그리고 일부 특약이 갱신형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20대 친구인데 그렇죠. 갱신형이면 앞으로 한 80년은 보험료를 계속 오르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네, 일단 부담보 설정 걱정이셨는데 그건 걱정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여러 병력이 있기 때문에 또 보험 변경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요. 보험은 해지
혹은 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약별로 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남겨두고 갱신형 특약 같은 불리한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되는데요. 기존 보험에서 갱신형 담보만 삭제하고 나머지 비갱신 담보는 유지를 했고요. 네, 주요 특약인 암, 뇌, 심장 질환 특약은 3년 갱신형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비갱신형 특약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기존 병력 중 폐렴으로 입원했던 시기도 날짜를 계산해보니 7년이 넘었어요. 그 외에 별다른 병력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을 추천드려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그런데 유병자 상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유병자 상품이라고 해도 요즘은 너무나 광대한 범위의 이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존 걱정과는 다르게 부담보 조건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면 부담보가 없다.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보험료도 예전처럼 막 엄청 비싸다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가입 1년 이내에 진단 시 50% 보상, 1년만 지나게 되면 가입 금액을 100%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해도 어쨌든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부담보도 없고 그러면은 보험료가 비싸지기는 할 텐데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 총 보험료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실비보험은 2세대 실손으로 4만 원이라서 그대로 유지. 2022년 새롭게 가입하셨던 종합보험이 14만 원인데요. 갱신형 담보 및 비효율적인 담보만을 삭제해서 14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도와드렸고, 질병, 상해,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추가했는데 총 7만 원대로 보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갱신형이 포함된 보험에 18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었던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15만 원으로 매월 3만 원씩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매월 3만 원도 낮춘 데다가 부담보도 없애고 뭐 모든 보장을 다 넣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는 낮춰졌다. 그러니까요. 야, 갱신형도 없애고 이런 부분을 권혁준 전문가는 뭐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일단 뭐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걱정하셨던 그 부담보 부분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이제 동키분들도 와, 이런 게 문제네, 이게 문제네, 어느 정도 아실 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제 지인들만 해도 그래요. 아직까지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강조해 주셔서 기본 중에 기본인 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맞아요.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보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 좀 짧게 팁을 말씀드리면 부담보는 질병에 대해서만 존재해요. 즉 아까 아드님 같은 경우 다리, 뭐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다리 쪽이 부담보 설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담보 설정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그 부분이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부담보 적용 없이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이 부담보라는 것은 질병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다리나 팔 이런 부분은 사실 질병보다는 상해로 우리가 보상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팔다리 이런 부분들은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겁을 먹으시니까. 너무 그리고 부담보가 설정돼 있다. 만약 몇 년 지나면 치료 이력이 없으면은 내가 이게 없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어디가 아파도 참고 꾹꾹 이렇게 몰래 지나가야지 할 것 같은데 상해는 별개다라는 거.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챙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금요일 마무리하시면서 조금 여유 내셔서
주셔서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12시 방송 끝나자마자 권혁준 전문가가 바로 1대1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키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 살펴볼게요. 4329번님이 운전자 보험 문의하려고 합니다. 제 운전자 보험은 10만 원입니다. 남들보다 비싸지만 보험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 돌려받는다고 설명을 들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자 보험이 개정됐다,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이게 운전자 보험이 1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분들 중 한 분이신데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 운전자 보험 10만 원짜리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간혹 있어요, 정말. 옛날에 들었대요. 네, 이게 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만기 환급금 예시표를 보험사에 요청을 해보세요라고. 네, 막상 확인해 보면 이게 환급금이 약 70에서 80%만 발생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손해인 거죠. 그렇죠. 네. 손해. 자, 적립보험료 이런 뭐 적립된다, 저축이 된다 이렇게 좀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적립이 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긴 하는데요. 네. 적립보험료를 그대로 적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하고 적립을 해주다 보니 이자가 발생해도 사실 그 이득이 좀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를 빼가고 거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험보험료는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이고 적립보험료는 보장과 관계없이 적립을 해두는 보험료예요. 적립을 하는데 그냥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보험사에 내고 적립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혜님은 저축을 하는데 사업비를 떼어가는 곳에 저축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낸 돈을 그대로 적립해주는 곳에 저축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그대로 적립해주는 곳에 저축을 해야죠. 맞아요. 네. 자, 그럼 굳이 왜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니? 그렇죠, 맞아요. 그럼 굳이 7만 원을 보험회사에 적립할 이유가 있나요? 아, 그렇죠. 없어요. 네, 7만 원을 은행에 저축하는 게 1%라도 더 이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보험료만 납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저축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직접 저축 목적은 저축으로만. 저축으로 그렇죠. 해라. 네, 맞아요. 이게 4329님께서도 10만 원의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환급이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굳이 적립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지 않는 것이 전 좋다고 좀 생각을 이게 해요. 다 계산적으로 따져보면은 확실한데 일단 말 설명을 보장도 해주면서 나중에 저축도 돌려받으니까 되게 원 플러스 원 느낌? 생각할 네,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이게. 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4329님께서 위험 직종의 직업이 아닌 이상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에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9만 원은 따로 저축을 하시든지 혹은 다른 보장을 더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9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참 많죠. 너무나 많죠. 네, 뭐 암보장도 하실 수도 있고 치료비에 연금도 준비하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네. 자, 일단 돈키호테를 저도 이제 하면서 야, 이건 몇 달만 방송하면 방송거리가 다 없겠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항상 어떤 정보도 주시고 정리할 것들, 문제점을 짚어주시니까 우리 동키분들 굉장히 받아들이시는 것도 빠르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겠다. 근데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기본적인 거조차 이런 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건 아닌데 조심스러우신 거죠. 그만큼 보험이 우리한테 너무 위험한 순간에 미래에 나에게 소중한 걸 아니까 그만큼 섣불리 건들기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뭔가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딱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건 그냥 보험사와
이 보험 소비자 간의 약속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증권이라는 그냥 뭐 계약서 요 한 장만으로 약속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두려움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네. 빠르게 뭔가 이게 점검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이게 심지어 예전에는 이 보장이라는 게 뭐 뭔가 전문가나 이렇다기보단 뭐 주변 지인 혹은 뭐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관계에 엮여 있어서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두려움.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보장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를 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는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뭐야 막상 제대로 나한테 보장되는 게 없다. 그럼 이게 배신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이렇게 보험은 다 지인하고 그쵸. 친구한테 하는지 이게 좀 우리나라 좀 정 이런 게 좀 네, 있다 그런 보니까 것 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저희 엄마, 언니 저 네. 다 제 지인한테 했거든요. 다 그래서 그렇게 참 돼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지인에게 소중한 정보를 얻고 하는 것도 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쵸, 저희가 그쵸. 이제 돈키호테 통해서는 정말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돈키 여러분들도 그 정보들 저희가 반복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전문가에게 조금 요구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물어볼 게 많다. 나는 요구할 게 이제는 많아졌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망설이지 마시고 12시 전까지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이라고 보내주시고 저희가 짧게 동키분의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7528번님이 환급형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20년 납 80세 만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보험료를 다 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만기 환급형 보험은 만기 때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만기가 보험료를 다 낸 시점이 만기가 아닙니다.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 만기예요. 자,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납 80세 만기에 만기 환급형이다라는 이야기는 80세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80세에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쵸. 그 어떤 10만 원의 가치가 정말 80세 때 됐을 때는 정말 돈의 가치도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일단 지금 정확하게 좀 뭐 연세하고 이제 이런 것들 납입 기간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20년 내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80세 만기 때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네. 도움되는 벌써 시간 함께했고요. 너무 빠르네요. 맞아요. 다음 시간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